한 번도 밖에서 이제 뭐 다단계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뭐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 일을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네. 저도 그러나 뭐 특별히 나쁜 선입견은 없었는데 저는 그날 굉장히 좀 그 아메이 성공자 스토리에 굉장히 좀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거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이제 그 세미나 몇 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강의는 아메이로 듣고 커피는 누스킨 매니아 친구 집에 가서 마신 거예요. 이제 친구가 뭐 오랜만에 만나서 너 요즘 뭐해 바빠? 막 그랬더니 나 무진장 바쁘다 그랬거든요. 뭐 남의 강의 듣느라 바쁘다 그랬더니 정말 이 차이가 제 친구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경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경희는 너무 내성적이고 저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병진 사장님이란 분을 한번 뵐 일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숙취에 그 전봇대 이마를 부딪히셔서 여기 꿰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남자분 얼굴을 정면으로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제 친구가 제가 또 큰 맘 먹고 이제 법무자는 친구를 또 리크루팅 해보겠다 딱 그분 강의 머리형은 머리형이 딱이야 이러면서 모셨는데 그 친구 강의 끝나고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 혹시 별명 포청천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무슨 뜬금없는 그랬더니 왜 그분이 포청천이야 그랬더니 이마에 무슨 흉터가 있던데 제가 진짜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너무 내성적이고 얘는 아무튼 뭐 옆집에 망치 빌려주고 도로 달란 말도 못하는 애인데 얘가 어디 가서 치약 하나라도 팔겠나 이래서 얘는 저한테 누스킨에 니은도 안 끊는 거예요. 저희 선배님은 경희는 이 아메리카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거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라는데 저를 딱 적으셨대요. 최경희. 그 왜 제가 성공할 거라 그러셨냐니까 너는 일단 너무 성실해. 그리고 이 회사는 광고를 안 해. 그래서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걸 말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공중분해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허공에.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경희 네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뢰할 거야. 너의 얘기를. 그래서 너는 성공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를 보는 시각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날 이후로는 아주 누스킨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들어야 되냐는데 아니 나는 네가 아메 강의를 들을 거라 정말 꿈에 네가 어차피 한다면 너 누스킨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거절을 못 해가지고 누스킨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정말 평생 숙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3년 정도 앓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평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뭘 해도 기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이 엄마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누스킨 강의를 듣는데 이분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했던 분이셔요. 그날 강의를 했던 분은.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무진장 누스킨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LA에 가서 백만장자가 된 분이에요. 가는 표만 끊고 가가지고 그 스토리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제 스토리는 시리즈로 할 거니까 또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고 정말 외모가 뷰티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좀 어려운 얼굴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누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비누가 제 평생에 이게 바디바라는 건데
막 빛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면 아이가 어떤 날 세안 목욕을 하면 전신이 다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불떠내가 되고 막 그리고 어떤 날은 괜찮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샤워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닥터분께서 저기 세안제를 쓰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정 불안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로만 1년을 씻기고 있을 때였어요. 물로만. 남자애를요. 근데 물로 씻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비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우리 아이가 씻길 비누가 있다는 거. 네? 제가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는데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비누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이 갈급했던 상태여서, 사람에게는 그 p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의 피부는 이렇게 땀이 나오고 피지가 나와서 그 하나의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약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쪽, 이 안쪽이 다 알칼리인데 이게 균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기 중에 피부에 닿았을 때 철저하게 멸균을 한답니다. 피부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니지만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균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미 피부가 표피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멸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쓰는 세안제들이 강한 알칼리를 띄워서 세수, 샤워, 샴푸를 하면 이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다시 생성되는데 4시간, 5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토피 피부를 앓고 있는 아이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3년 동안 병원을 갔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디바의 pH가 사람의 건강한 pH는 4.5에서 5.5 사이인데 엄마의 양수 안에 있는 아기의 pH는 4.4 범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비누의 pH는 4.4였어요. 완전. 네. 그다음에 세수, 샤워 후에도 보호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제가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끝나자마자 이제 저 비누를 당장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점포 판매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냥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될까? 회원 등록을 하셔야 30% 디스카운트해서 사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15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삽니다. 애 것만 10몇만 원어치를 사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어쨌든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굉장히 어때요? 좋다. 누가 뭐래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주변에 이 비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보통은 마케팅적으로 당신이 어떤 매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최소 5명에겐 얘기한다는 원리가 있어요. 5명. 말하자면 낯선 사람, 내가 뭔가 훈련을 해야 되고 낯선 사람에게 내가 뭔가 정보를 주려고 할 땐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스타일을 가꿔야 될 거고 말하는 어법을 좀 훈련해야 될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에 의한 것을 당신이 편히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요하지 않는 정말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누를 엄마, 여동생, 후배, 친구 뭐 해서 진짜 5명에게 얘기를 어때요?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명이 저와 같이 이 비누가 매우 전 세계 유일하면서 이렇게 좋다라면 최소 예를 들어 2명 정도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2명한테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게 되죠. 네. 근데 또 그 2명이 2명에게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원리상이라면 내가 5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5명이 5명에게 하고 5명을 하게 되면 4단계 아래로 780명이란 회원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비즈니스는 가능성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 내일 이런 식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었고 주변에서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죠. 이제 선배님하고 그리고 친구는 이제 이민을 간 상태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는 이 일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누스킨에 대한 정보를 호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이 회사가 저희에게 제공하는 보너스의 기회가 굉장히 컸던 게 12명이 그때 당시 12명이 당신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스타트해서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연봉이 15년 전에 3억 얼마인 거예요. 그 굉장히 높은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전을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한 것이 없었어요. 단지 당신이 주변의 어떤 매출액, 일정의 매출액을 당신의 소비자들을 통해서 해낼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원래 그런 소비자 형성을 광고를 통해서 누가 해야 돼요? 기업이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누구에게 아웃소싱한 거예요? 소비자에게 아웃소싱한 거예요. 원래 마케팅을 회사가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당신이 먼저 경험해보고 만족스럽다면 주변에 마케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당신으로부터 일어난 매출액은 소비자는 무한대. 제가 어떻게 그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순수 소비자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보너스를 받는데 그때 당시 12명이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해서 깊이가 6레벨까지 내려가게 되면 연봉이 3억 6천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처음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좀 어쨌든 두려웠는데 그때 스폰서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갖춰야 될 것은 오로지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어떤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북이 있어서 네? 그대로 익혀서 가르치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당신은 오로지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